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위탁 판매자들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그쵸. 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갑자기 PD님도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저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할 말이 아주 매우 많습니다. 왜요? 시청자분들한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올린 영상 있죠? 상위 카테고리 자동 추출 프로그램을 배포했는데 네네. 제가 아주 공정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주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달라. 아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손해보는 딜을 한번 했는데 네. 시청 지속 시간이 네. 2분은 넘었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2분은 안 나왔는데 근데 2분은 넘었는데 3분 9초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평소 영상들은 못 나온 게 6분이 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음에도 안 봐주셨다. 근데 물론 구독을 해주신 분들은 약속을 지키시고 오래 봐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독을 안 해주시고 그냥 보시는 분들이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든 생각이 사실 저희가 예전에 990원 멤버십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걸 도입을 못했던 이유가 민구님께서 반대하셨거든요. 그래도 작은 금액이라도 시청자분들한테 돈을 받는 건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진행을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990원이 아니고 한 9,900원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오히려 이게 저희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이게 지금 이득이 아닌 것 같은 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쓰면 사실 효과가 좀 적어지잖아요. 그분들이 뭐 영상 오래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누구한테나 뿌리는 프로그램은 진짜 막 체험판처럼 아주 기능을 제한적으로 넣고 유료 멤버십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한 중간 정도로 풀고 민구님 교육생 분들한테는 화끈하게 풀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게 어떤가 민구님한테도 여쭤보고 싶고 민구님은 또 반대하실 거긴 하지만 시청자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댓글은 PD님이 다 확인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리도록. 더 이상 제가 못 참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몇 번의 기회를 드렸으면 불평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뜬금없는 얘기로 해서 오늘 주제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구독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 같긴 한데 구독도 많이 안 하셨습니다. 그래도 내 채널 구독해주면 감사하지. 오늘은 최근에 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얘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PD님께서 한번 주제를 가져와 주셔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알리익스프레스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드디어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 어떤 식으로 진출을 할 건지 약간 윤곽이 나왔다고나 할까요? 좀 답이 좀 보이길래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나름 토론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드디어 CJ 햇반이 CJ 제1제당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을 했다. 그리고 선풍적인 판매량을 일으켰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 보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직구는 기존대로 그대로 가져가고 중국에 있는 셀러들의 상품들을 그대로 직구 상품으로 옮기는 건 기본 베이스로 하고 거기다가 국내 오픈마켓까지 이제 도입을 하겠구나 라는 게 이제 윤곽이 잡힌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CJ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슈가 됐던 게 사실 쿠팡과 지금 사이가 좋지 않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햇반이 지금 쿠팡 로켓에 없죠. 서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로켓에 안 넣고 있는데 보란듯이 지금 알리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보란듯이 판매량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굉장히 영리한 판단을 한 게 직구였을 때 좀 단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알리든 테무든 약간 좀 배송이 느릴 거고 좀 짝퉁 이미지, 한국인에게는 약간 짝퉁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고 괜히 안 좋을 것 같고 물론 쿠팡에 있는 것도 대부분 알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 테무는 좀 품질이 안 좋게 느껴지는데 국내 셀러들 특히나 대기업들이 이렇게 입점시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서서히 알리도 마치 국내 오픈마켓처럼 느끼게 되면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네요. 이게 이미지가 좀 달라지겠네요. 그쵸. 뭔가 이제 짝퉁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배송도 단축시키겠죠. 물론 이제 국내와 중국에도 한국을 위한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국내 셀러들을 제일 유입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배송을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알리에서 샀는데 가격도 싸고 배송도 그냥 한국에서 편하게 오던데 이런 인식들이 쌓이게 되면 알리도 마치 그냥 국내 마켓처럼 이제 인식이 되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지난번 얘기하셨던 거랑은 좀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약간 직구, 한국에서 중국에 팔고 이런 네. 걸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진짜 오픈 마켓처럼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이게 한때 루머 혹은 뭐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사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좀 11번가를 인수를 시도를 했었죠. 시도를 했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저도 사실 검토는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아마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그냥 하면 되겠는데? 그거 살 돈으로 차라리 그냥, 마케팅을 더 쏟아부어서. 그쵸.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알리바바의 역사를 알면 좀 재미난 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알리바바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켓이 일단 글로벌 도매 사이트인 알리바바. 모든 뭐 제조나 이런 걸 알아볼 때 사실 알리바바에서 검색을 많이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게 타오바오. 이제 제가 뭐 수입 컨텐츠라던가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데 타오바오가 원래는 중국 내에서 점유율이 지금은 거의 테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실제로 테무가 있기 전에도 처음부터 독점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이베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미국에 있는 이베이가 C2C라고 하죠. 이제 소비자 마켓에서 90%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타오바오를 만들어서 이 이베이를 몰아냈단 말이죠. 근데 몰아내는 이유에도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재미난 게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수수료거든요. 미국 이베이를 물리칠 때 타오바오에서 이제 쓴 전략이 무료 수수료 전략이었어요. 무료예요? 제로요? 네, 제로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도 뭐 쿠팡에 비하면 싸다 하는데 이베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마원 회장님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분께서 무료 수수료를 도입한 거예요. 일단 점유율을 늘려야 된다. 우리가 뭐 손해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점유율을 늘려야 되니까 무료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한 거고 실제로 이 전략을 국내 진출할 때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내 셀러들도 수수료가 0원인 거예요? 그런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CJ와 뭐 정확하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저는 모르지만 수수료를 거의 무료일 것 같아요. 무료일 것처럼 했고 실제 기사 보시면 무료 수수료와 도입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제 입점을 하게 돼도 무료 수수료로 판매할 기간들이 앞으로 꽤 길어질 거예요. 화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최근 테무 때문이기도 하고 원래 이런 전략을 고수하기도 했지만 무료뿐만이 아니라 여기다 어떻게 하죠? 타임 세일이라고 해서 그냥 광고비를 쏟아붓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뭐 지마켓 뭐 그나마 신세계로 갔지만 뭐 11번가 이런 곳들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리바바, 테무 이런 곳들은 중국 내에서도 탑 기업이라서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들의 자본력을 가지고 이제 무료 수수료에 프로모션비까지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앞으로 꽤 많을 거지만 국내는 아주 이제 정말 피 터진다. 진짜 피가 안 그래도 터지고 있었는데 더 터진다. 엄청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가 국내를 어떻게 할지 지켜보시면 굉장히 저는 재밌게 볼 거고 이런 분들이 많죠. 알리랑 이제 테무가 왔기 때문에 늘 말하죠. 우리 이제 끝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사실 오히려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위탁 판매자들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시겠다인 건가요? 그쵸. 저는 사실 오히려 더 편하게 셀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딱 중국의 모습은 딱 10년 전 같긴 하거든요. 막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봤을 때 한국 사업자는 아니었지만 중국 사업자가 지금 알리에 입점을 하면 판매 상품 제한이 없었어요. 그게 딱 저희 10년 전 모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10년 전 모습에다가 이제 무료 수수료, 광고비까지 오다 보니까 저는 국내 소비자에게도 많은 기회가 갈 거지만 셀러 입장에서 위기가 아니라 그냥 마켓이 하나 더 생겼다? 그 정도라서 저는 오히려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런 저렴한 제품들이 심지어 무료로 막 뿌리고 있으니까 위기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셀러는 소규모 셀러는 원래 애시당초부터 가격 경쟁력이 없었죠. 저도 지금도 없고 가격 때문에 저희가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가만 보니까 그런 게요. 그 지금 위탁 판매 도매몰 가서 그 네. 상품을 네이버 쇼핑에다 검색을 하면 네, 그 도매몰 가격보다 최저가가 더 많다면서요. 그렇죠. 애초에 저희는 가격 경쟁으로 팔아본 적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 제가 늘 말하지만 가격 빼고 다 변경을 주려고 노력하셔라. 그럼 전략이 나온다였으니까 가격 경쟁에 애시당초 우리는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활용해야죠. 소비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면 거기 입점을 하면은 또 충분히 해결이 될 거고 알리를 지원해주는 뭐 솔루션이라던가 이런 걸 체크해서 남들이 안 할 때 좀 더 빨리 들어가시면 기회가 될 것 같고 과거에서 좀 배워야 되는 게 있다 보면 아까 이제 알리바바에서 이베이를 물리칠 때 그런 전략을 펼쳤다면 또 하나 있는 게 알리바바와 바이두와의 또 싸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국과 중국 기업 간의 경쟁이죠. 이제 중국과 미국 기업 간의 경쟁에선 사실은 뭐 아까 그런 요소도 있지만 자국 내에 이미 뭐 공급자 정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다양한 요소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이두라는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 그리고 알리바바 한국으로 치면 쿠팡 이 두 업체 간의 경쟁이 있었는데 알리바바가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 썰을 들으시면 조금 답이 좀 생각나실 것 같아서 이를테면 이런 거였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모두가 상품을 제조하거나 소싱하러 알리바바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가만 보니까 알리바바에서 사람들이 자꾸 뭔가 제조하고 소싱을 할 때 바이두란 곳에서 검색을 해서 우리 알리바바로 들어온다는 거죠. 마치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였다면은 서로 공생을 할 것 같은데 알리바바에서 여기서 과감하게 전략을 펼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바이두라는 게 쇼핑몰이 아니고 검색 엔진이에요. 네, 중국의 네이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뭐 중국의 구글 혹은 네이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치 상황이 벌쳐지니까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바이두가 나중에 혹시나 우리의 갑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바이두 없이면 안 되고 바이두도 사실 상단의 검색으로 먹고 사는 회사고 알리바바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뭔가를 찾고 보여주는 건데 그 보여줄 때 광고비로 운영이 되는 회사거든요. 같이 이제 광고로 먹고 살다 보니까 타고 들어오면 오히려 우리 광고가 안 될 텐데 라는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과감하게 알리바바에서는 바이두를 차단을 해요. 엄청나죠? 화끈하네요. 바이두를 통해서 알리바바에 들어오면 들어올 수 없다 해요. 이건 꼭 그거예요. 네이버 링크를 통해서는 쿠팡에 못 들어간다. 그렇죠. 그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와, 이건 극단적이네요. 네. 근데 그 결과가 이긴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뭔가 소싱하거나 찾을 때는 알리바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이제 몸에 배인 거지. 와, 갑자기 그 스타일 마음에 드네요. 화끈한 거 좋아하거든요. 이 판단이 저는 사실 못했을 것 같은데 그 마인 회장님께서 정말 과감한데 성공적으로 바이두랑 어떻게 보면 싸워서 이긴 케이스라고 봐서 얘기하신 대로 재미나게 굴러갈 거예요.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보통 우리는 그래요. 쿠팡도 지금 네이버 쇼핑에 입점해 있고 모든 오픈마켓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버릴 수가 없었던 거지. 쿠팡도 지금 간을 보고 있겠죠. 이거 빼도 되지 않을까?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안 빼고 있잖아요. 물론 알리익스프레스도 입점해 있지만 알리바바 전략이라면 이제 서서히 네이버 없이 자체 매출을 많이 끌어올리려고 할 거예요. 쿠팡처럼. 다이렉트로 우리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앱을 통해서 들어온다거나 테무 앱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게끔 그러려고 지금 프로모션을 엄청 때리는 거죠. 근데 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확 와닿는 게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네이버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우리는 당연하지만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비상식적이다 생각을 할 텐데. 그럴 수 있죠. 뭔가 네이버의 이제 예를 들어 제한 정책이나 네이버가 갑이거든요. 너네 상품 딱 요만큼만 전송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러기도 하니까 네이버의 정책이 휘둘릴 수밖에 없으니까 너네 이런 이미지 안 돼. 너네 그냥 퇴점. 이럴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알리익스프레스는 우리가 많이 하는 버티컬 커머스를 이제 갈수록 집중을 하겠죠. 사람들이 바로 알리를 들어오면 쿠폰을 준다던가 무료로 준다던가 테무처럼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셀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뭐 토스 이런 것처럼 또 하나의 버티컬 커머스, 우리가 파고들거나 이제 이용해야 될 버티컬 커머스라고 이해하시면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오히려 그걸 활용할 여지를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네이버 쇼핑에만 다들 연구해가지고 전문가가 많은데 네. 이제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의 상위 노출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걸 또 빨리 캐치하는 분들이 자리를 더 빨리 잡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심지어 이제 이런 기사도 있었죠. 한국 MD를 채용한다. 이런 기사도 있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소싱을 한단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이미지 쇄신도 해야 되고 한국 제품들을 많이 입점시키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제 뭐 뇌피셜이긴 하지만 무료 수수료에 더 얹어줄 겁니다. 프로모션. 우리가 프로모션 다 부담할게. 너는 그냥 와서 해라. 이러면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공부는 좀 해놔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판매는 원활하게 못하는 상황이라고는 들었는데 미리 공부는 해놔야겠네요. 어떻게 그쵸. 돌아가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좀 움직일 힘이 있으니까 사실 중국 법인 내서 소실 잔머리를 픽 돌려보면 중국 법인 내 가지고 사실 국내 제품을 쫙 올리면 대표님 그때 지나가듯이 말씀하셨던 걸 지금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려고 진짜. 와, 진짜 중국 법인 세우려고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걸로 막 뭐 당연히 수입이라던가 이런 걸 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런 걸 해보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막 다니시고 그랬던 거구나. 와. 잘만 하면 당분간 또 나름 노른자.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죠. 그냥 굉장히 싸게 사고 쿠폰목에서. 제 입장에서도 수수료도 안 떼니까 뭐 더 싸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와, 근데 민구님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실천을 과감하게 하시는 게 와 대단하시네요. 그 중에 하나만 되면 먹고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잖아요. 뭐 에이블리라던가 무신사 같은 이제 버티컬 커머스가 하나 더 생겼다. 셀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갈지 전략을 세우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은 너무 개별화되어 있고 버티컬이 또 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24시간을 어디에 집중할지 그리고 한 곳에만 집중 잘해도 분명히 파이가 커질 거라서 위기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들이 피 터지게 싸우면 셀러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진짜 소중한 경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컨텐츠가 또 바로 생각난 게 그 중국 법인 세우셨던 그 이야기 다음에 한번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완전 완료가 되면 실제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실제로 좀 어렵긴 하고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수수료도 다르고 해가지고 그냥 부딪히곤 있는데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기회다. 뭐 다시 얘기하죠. 뭐 사실 우리가 비싸게 구해도 마켓에서 프로모션을 때려주면 더 싸게 소비자가 살 수도 있죠. 이걸 역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활용할 게 많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할 거 잘하면 충분히 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